오늘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어제 시장을 바라보면서 와, 오늘의 투자만 봐도 부자 되겠네 싶었습니다. 진짜 어제는요,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흘러갔어요. 종목들도 그렇게 움직임이 나왔고요. 일단 정영민 팀장님 어제 4종목 선별해 주시기 전에 저는 오늘 컨셉을 딱 그동안 많이 올랐던 2차 전지주들을 대안할 종목들로 한번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재련업체 쪽에 몸담았던 기업들을 주목해봅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LS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김지훈 대표님은 LS를 한 달 전부터 한 두어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LS의 상한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좀 의아한 그런 상승이 아니었나. 이 정도의 속도감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원래 이제 이 투자자들, 사람이라는 이 본능이 이 속도에 굉장히 좀 취하기 마련이거든요. 왠지 따라가고 싶고, 또 저렇게 좀 강한 상승이 나오면 또 포모에 또 좀 휩싸여서 굉장히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어제도 좀 강조드렸던 내용이 역시 시장에 대응하고 순응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수익률에는 직접적인 이제 그런 방안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그러니까 대응과 수능도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그런 확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서 좀 대안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오늘도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지훈 대표님은 어제 또 원픽 종목 SK네트워크스뿐만 아니라 포스코퓨처엠도 10%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갖고 오신 4종목이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까요? 네, 저도 좀 약간 굉장히 좀 과열 국면에 있다는 건 동감하고요.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 그냥 깔끔하게 그때 뭐 계산하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톤당 5천만 원 잡고 2027년에 30년까지는 100만 톤, 2027년까지는 61만 톤에서 이제 한 71만 톤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71만 톤에 톤당 현재로서는 이제 보수적으로 잡은 게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잡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한 8% 정도 잡아가지고 그걸 시가총액으로 나누면 현재 주가랑 2027년 캐파 기준으로는 조금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만, 최근에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신규 진입 관점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보유자 입장에서는 굳이 파실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매도 리포트는 오늘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요? 네, 뭐 오전장에 뭐 잠깐 뭐 하락 나올 수 있어도 전혀 그건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4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영민 팀장님부터 출발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좀 재련 기술에 대한 시장의 좀 밸류 부각을 조금 더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오늘 첫 종목으로 풍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랜 그 업력의 재련 기술에 대해 어떻게 보면 포스코가 만들어준 어떤 시장의 가치 부여의 기회, 이렇게 좀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요. 풍산에게도 좀 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풍산홀딩스가 좀 강세가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풍산홀딩스와 인적 분할을 해서 그리고 동 합금에 대한 생산, 그리고 정밀 단조 기술, 그리고 각종 포탄과 탄약 등 이런 방위 산업에 있어서의 좀 소모품도 생산을 하는, 그리고 굉장히 절대적인 지위에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연간 2천억 대 영업이익이 나오는 그런 기업인데, 시가총액은 뭐 1조 1,000억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올 하반기부터 이제 국산 무기 체계, 그러니까 포나 이런 탱크, 전차 같은 그런 수출이 본격적으로 좀 출시가 되고, 최근 들어서 또 나토의 또 탄약 부족 현상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내년에는 3천억 대에 육박할 걸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도 최근에 우호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시장 분위기 또 개별적인 이슈 감안해 본다면 풍산의 상승 좀 기대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JYP 엔터입니다. 뭐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지수 편입의 괴물 수급,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다소 오버밸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좀 들기도 합니다만, 뭐 시장은 그런 거 개의치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수급이 밀고 들어가면 그냥 올라가는 거고, 뭐 수급으로 오르든 펀더멘털로 오르든 이렇게 수익률에 뭐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아티스트라고 본다고 하면 약간 좀
좀 설왕설래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에 버금가는 아티스트 구성을 좀 가져가고 있죠. 뭐 자리 잡아가고 있는 뭐 4세대 걸그룹이 엠믹스 그리고 해외에서 더 사랑을 받는 뭐 스트레이키즈 뭐 이런 아티스트들을 감안을 해보면 밸류를 늘려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는 스토리는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수 편입에 대한 그런 토를 달 필요가 없다. 굳이 뭐 돌아갈 필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8월 중순까지는 조정다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저는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KH 바텍입니다.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뭐 매년 있는 행사고요. 오늘 언팩 행사가 있죠. 언젠가부터는 크게 주목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삼성의 언팩 행사에 맞춰서 일정상 모멘텀 한 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폴드 5, 플립 5, 탭, 워치 등 4개의 그런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타사의 경쟁 모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디스플레이 주름 최소화와 획기적인 배터리 성능이 이번 신제품들의 특징이라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접히는 디스플레이의 주름 최소화는 역시 힌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 KH바텍이 또 제공하는 내외장재의 조립 모듈도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좀 기대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적어도 하루 이틀치 정도의 어떤 관심이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언팩 행사 관련된 종목으로 KH바텍 선별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렌텍입니다. 오늘 앵커께서도 서두에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도의 이륜 전기차 1, 2위 기업에 배터리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전해지자마자 어제 시간외에서 정말 조그만한 그런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들 모두 일제히 좀 상승을 했거든요. 이렌텍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이 뉴스에 관련이 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인도 법인에서 삼성향 배터리팩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혼다의 3륜차 모델이 그쪽에 이미 좀 배터리팩을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이 관련된 이슈만으로 지금 52주 최저가 부근에서 반등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이렌텍까지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고려 아연에 이어서 풍산이 그 다음 주자가 될지 오늘 또 정규 시장에서 기대해 봄직한데 네 종목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JYP 엔터는 사실 뭐 BTS, 블랙핑크 또 NCT 같은 아티스트들 말고 JYP 엔터에서 좀 돈을 가장 잘 벌어주는 아티스트는 누구예요? 역시 트와이스죠. 트와이스고 트와이스예요? 이번에 또 일본에서 미사모라고 해서 이제 유닛 좀 출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기는 이제 차트 미사모라고 하죠. 네네 미사모. 네. 일본인 멤버 3명을 가지고 좀 이제 유닛 활동에 좀 들어갔는데 결국 이제 큰 돈을 버는 거는 공연에서 벌 수 있거든요. 또 해외 투어에서 좀 벌 수 있는 부분인데 해외 투어가 좀 본격적으로 또 올 하반기에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좀 부각을 받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승의 어떤 주력은 수급, 네, 수급에 크게 토를 달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선별을 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네요. 수급에 토를 달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종목 확인해봤으니까 잠시 후에 원픽 종목 들어보고요.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네 종목입니다. 네, 첫 번째는 하이브인데요. 오, 엔터 JYP 엔터 가지고 오셨잖아요. 어디를 좋아하세요? 저 어떤 그룹 중에 아티스트? 어떤 아티스트를? 저는 요즘 세븐틴 좋아합니다. 아 역시 저도 세븐틴인데 아무튼 예. 하이브 이제 BTS 그 전국 솔로 앨범 나오자마자 싱글 차트 핫백 진입과 동시에 1위를 차지하면서 다시금 좀 하이브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기존의 월드 클래스를 잡은 이제 BTS의 형식이 뮤직비디오 세계관, 메시지, 컨텐츠를 통해 유튜브하고 SNS로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이 이제 뭐 JYP를 포함해서 뭐 큐브 엔터라든지 중소 기획사에도 다 그런 방식 기획하는 방식이 굉장히 글로벌 차트에서 국내 아이돌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화된 거죠. 소위 말하는 멀티 레이블 전략인데요. 아티스트가 각각 전담하는 여러 레이블들을 통합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JYP가 먼저 도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 SM, YG식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이게 아티스트 육성 관리, 신곡 발매, 굿즈 판매까지 굉장히 효율화하면서 신곡 발매 시기도 단축되고 굉장히 마케팅 효과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화된 거에 대해서 엔터사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에코앤드림입니다. 네, 전구체 관련돼서 아마 양극재랑 대비해서 전구체는
엄청난 쇼티지다. 지금 내재화율을 이제 포스코가 급격하게 올려서 80%까지 올리겠다고 했고 에코프로 그룹이 한 4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아마 한 3등 업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에코앤드림인데요. 양극재 원가의 한 70%를 차지하는 전구체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에코앤드림이 아마 유력 고객사가 되는 게 아마 글로벌 유사라고 돼 있지만 유미코, 벨기에 유미코로 보이고요. 아마 연내 본계약 체결할 걸 보고 있고 새만금에 엄청나게 얘네도 증설 지금 해서 25,000톤까지 양산할 것으로 전구체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25,000톤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에코프로 그 머티리얼즈 계열사가 지금 한 5만 톤 정도거든요.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앤드림은 이제 전구체 관련된 기업으로 앞으로 굉장히 계속 부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올해 2분기 실적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 대폭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보는데요. 하반기에 아마 영업이익 한 9,800에서 1조 정도, 그러니까 하반기가 전년 대비해서 5%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아마 폴디드 줌 카메라 이 모듈 출하량 자체 Q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내재하면서 상당히 원가 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신형 스마트폰이 수요가 새로 출시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KT 서브마린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유럽의 해저 케이블 자체 조달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미국 자체는 해저 케이블 생산하는 업체가 없고요. 지금 그래서 극소수의 전선 메이커들의 몸값이 극도로 올라가고 있다. 그중에 LS 전선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내 수요 공급이 2030년까지 굉장히 지금 타이트할 전망이고요. 지금 2022년 기준 410에서 2040년에 2303이니까 8배 이상 증가하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년까지 180, 현재 181에서 1280까지 늘어나니까 한 7, 8배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KT 서브마린을 가져왔습니다. 네, LG 이노텍도 오늘 또 실적을 발표하니까 과연 확실히 2분기 저점을 잡을 수 있을지 여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JYP 엔터를 또 최근에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은 하이브란 말이죠. 엔터주 탑픽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JYP하고 하이브하고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둘 다 좋다. 두 종목 분산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나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하이브가 더 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영민 팀장님의 원픽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부담 없는 종목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이렌텍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최저가 수준입니다. 아무리 실적이 좀 주춤하다라고 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영업이익 기준으로 분기 100억을 벌면서 배터리팩, ESS, 로봇 이런 좀 다양한 이슈에 좀 적용될 수 있는 거리가 많은 기업치고는 연중 최저치의 3천억도 안 되는 시가총액을 받고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저는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좀 부각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슈만 트리거만 있다면 다시 좀 부상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좀 부담 없는 위치다라는 게 좀 강점인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인도 진출 소식에 편승을 해서 저는 최저가를 좀 탈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인도나 이제 약간 동남아 국가들 여행해 보시면은 이제 툭툭이로 불리우죠. 오토바이를 좀 개조를 해서 만든 대중교통 수단이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이제 오토릭샤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인도의 좀 대중교통 수단인 3륜차 시장을 혼다를 통해서 이미 좀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2륜차 시장과 마찬가지로 3륜차 전기차도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30%가 넘을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을 만큼 2030년까지는 한 250만 대에서 300만 대까지 늘어날 걸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규모의 6배에서 7배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인도 법인이 있는데요. 인도 법인이 이제 이렌텍 파워 인디아라는 좀 기업이 있는데 해외 법인이 있는데요.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배터리를 납품받아서 혼다에 이렇게 좀 제공을 하고 있고 휴대폰용은 이제 SDI 배터리를 패킹을 해가지고 삼성전자에 납품 중에 있습니다. 혼다가 또 좀 중요한 또 키 메이커가 좀 될 수 있는데요. BSS 그러니까 배터리 탁식 이런 사업 확장을 좀 인도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충전기와 교환 스테이션 이런 공급의 확대가 있다 보니까
배터리 팩을 공급하는 이렌텍에게는 더 좋은 매출 확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실적을 보면 2020년도 1년 매출이 200억 정도가 좀 나왔고요. 2023년 올해 1분기만 매출이 110억 정도가 이쪽 배터리 쪽에서 좀 나왔습니다. OP 마진 한 10에서 15% 감안을 해보면 올해 뭐 500억 정도의 매출을 좀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기타 기존의 ESS 또 기존 사업만으로도 연간 영업이익 한 400억 이상은 충분히 좀 달성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 뭐 3천억 정도의 시가총액 밑에 있다라면 좀 부담 없어 보입니다. 뭐 기술적 분석도 뭐 딱히 분석할 게 없습니다. 52주 최저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물론 실적이 많이 빠졌다고는 합니다만 굉장히 좀 저렴한 수준에 좀 놓여 있고요. 많은 악재가 나왔습니다만 11,000원대를 훼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 바닥권으로 인식을 해도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뭐 현재가도 부담 없어 보이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오랫동안 지켜왔던 10,000원 선을 종가 기준에 이탈할 경우에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인도 시장 공략 박차 모멘텀을 얻고 이렌텍 부디 목표가 16,000원을 어서 빨리 좀 도달해 주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바로 들어보죠. 네, 일단 KT 서브마린을 가져왔는데요. 오. 이것도 수급이 6월 달부터 7월 달 2달 내내 그 기간이 정말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이제 LS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LS 그룹사로 이제 이름은 현재 아직 KT 서브마린인데 LS로 이제 편입이 됐고요. 아까 해저 케이블 관련돼서 글로벌로 할 수 있는 회사가 6개밖에 없고 그 6개 회사 중에 하나가 LS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 관련돼서 그 소위 말해서 케이블 시공을 담당하고 해저 통신 케이블 유지 보수를 하는 업체고요. 고부가 해저 케이블은 본격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글로벌 6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2분기에 실적이 나왔는데 엄청나게 잘 났습니다. 일단 영업 마진이 30.5%가 나왔고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그 케이블 관련돼서 해저 케이블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는데 북미하고 유럽에서 계속 수요 공급이 쇼티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해저 케이블 관련돼서 LS 전선이 지금 수주가 북미하고 유럽에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해상 풍력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데 해상 풍력이 이제 10차 송 변전 계획에 따라서 지금 총 사업비에서 5에서 10%를 이 케이블 관련돼서 사업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2025년까지입니다. 앞으로 3년의 기회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매출은 연간으로는 한 700억에서 영업이익 한 150억까지 보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전남 해상풍력 프로젝트랑 대만 해상풍력 해저 케이블 수주 관련돼서 내년에는 한 1,000억대 이상의 매출의 영업이익률 2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LS가 지금 한 3조 5천억 정도 해저 케이블 관련된 수주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유지보수 관리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아마 KT 서브마린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요. 기존의 통신 케이블 위주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전력 케이블로 매출처가 다변화된다는 건 굉장히 구조적인 성장의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두 분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네 종목 고민해 오시고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두 분, IBK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